네, 정치 데스크 통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죠.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결국 그동안 몇 차례 전해졌고 이제는 이런 뉴스라면 신물이 난다,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신 걸 봤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이 결국 오늘 분당으로 치달았네요. 네, 유승엽 원내대표, 그리고 천정배, 박지원, 또 이용주, 최경환 의원 등 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이름이 참 거창하긴 한데요. 네. 이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겠다. 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규합해서 지금의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오늘 탈당을 하면서 어쨌든 탈당계 제출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4일 그날이 국고 보조금 지급일인데요. 이후인 16일 날 탈당계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당은 하더라도 지금 민주평화당의 국고 보조금은 그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뭐 나름 배려를 한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예. 지금의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모색해야겠다. 현 지지율을 보면 뭐 희망이 안 보인다는 그들의 얘기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양 의원 보시기에 어때요? 나가서 짐 싸들고 나가서 누구누구를 모아서 뭘 만든다. 거기에 성공한다 치고, 그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큰 변수자 네, 논란거리지만, 네. 성공한다 치고 그들이 뭐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름인데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관측하십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아유, 왜 그래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사실 무슨 영향력이 있고 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뭐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 명분이 옳다면 사실 당장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본인들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 내부의 사정 그리고 오늘 탈당하는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거창한 목표를 뭐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그게 기실 따져놓고 보면 네.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정동영 대표 체제로서는 뭐 사실 가망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을 이런 아주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탈당을 한 거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여길 거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이제 민주평화당의 기반 또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지금 호남권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인데 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었던 2016년 총선 때와는 지금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바른미래당도 지금 분당이 뭐 목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 경쟁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라는 게 이 국민적인 요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모를까 예. 이 자신들의 총선 당락 여기에서 기반을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뭐 나가서 제3지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런 거대 양당과 다른 그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못한 점도 굉장히 클 텐데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호남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계보를 따지기조차 굉장히 많은 당명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 그랬었죠. 국민의당으로 시작했다가 바른당 하고 뭐 이렇게 해쳐 모여 하자 뭐 이래가지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근데 아무튼 국민의당이든 바른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지금 민주평화당이든 복잡해. 이 모두가 다 양당 체제로는 안 되겠다, 제3의 대안이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었잖아요들.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도 또 대안 모색한다고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나간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이합 집산의 자유가 있고 정치 철학이 안 맞으면 뭐 둘이 하다가도 쪼개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언제까지 대안만 할지 그게 좀 궁금하고, 여지껏 해왔던 대안과 앞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바쁜 양정대 위원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신다고 하고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하니, 괜히 기자들 기사 쓸 때 당명 정확히 써줘야 되잖아요. 네. 뭐더라? 대한애국당이 이제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괄호 열고 옛 대한애국당 이렇게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안 써봤어요 그거? 이제 정치부 기자 아니라고 그건 안 쓰는구나.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희화화되고 도토리 키재기들이 참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뭐 이런 비아냥도, 아주 가감 없는 비아냥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이 한 지지율이 2%에서 한 4%, 그 사이쯤 됩니까? 그렇죠. 네. 바른미래당도 뭐 초반대니까. 바른미래당도 50보, 60보 정도 될 것 같고, 패가 다 읽히는 짓을 선거 앞두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꼭 좀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꼭 지켜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 하나는 예, 어쨌든 지금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네, 내년 이제 당장 총선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하반기에 지금 선거법 개정,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데 이 선거법 개정 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뭐 좀 구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향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 뭐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호남 내에서 이 호남 정치권 내에서 또 한 번의 요동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한 건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국민적인 평가, 감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제3지대를 만들어서 지금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중도층 또 무당파층 이들을 좀 하나로 모아내겠다 이런 이제 뭐 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이 제3의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이 우리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 방향, 비전과 전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부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념적인 기반 이걸 통해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능력 이런 음, 것들일 텐데 지금 탈당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 그런 세력이 혹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가장 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때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올렸었는데 이제 쪼개서 어쨌거나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고하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다면, 근데 지금 뭐 앞으로 상황 봐서 늘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 있잖아요. 중지를 모아서 해보겠다. 도대체 그 중지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모아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과 특히 호남권에서 현재 상태로는 안 되리라는 것은 아마 그들이 더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알 테니까 어쨌거나 망해가는 집에서는 일단 나와보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뭘 하나 깃발을 하나 꽂아놓고 뭐 어디하고 손을 잡든 뭐 이렇게 할 텐데, 무슨 경우의 수가 일어난다 한들 지난 20대 국회죠. 3년 전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적어도 호남에서는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던 그때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 있고, 특히 그렇죠. 안철수의 급격한 추락, 뭐 몰락에 가까운 추락, 지금은 안철수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안철수로 네. 검색해 보면 무슨 독일 뭐 공부, 그다음에 계단으로 뭐 급히 내려가는 안철수, 이 두 가지밖에 검색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돌아와도 무슨 근거가 잘 잡힐까 싶긴 한데,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네. 호남에서 뭐 당대당 통합을 하든 모양새를 생각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든 민주당의 정치권 전체를 뭐 이렇게 그때처럼 크게 흔들 뭐는 별 힘조차 없는 것 같고, 네네. 옛날식으로 정계를 재편한다거나 선거 앞두고 또 방귀깨나 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손잡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대단히 염증을 느껴 한다는 것을 민주당이건 민주평화당이건 바른미래당이건 다들 좀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그 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한 가지만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 어, 호남 쪽에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지, 보수 세력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 지금의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런 의원들이 사실 난립을 해도 크게 보면 사실 여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현재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 이런 부분들의 입지라는 게 이 총선 공천 과정 그리고 총선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 활용하는 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결국은 이들 의원들의 뭐랄까요 그 공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시체말로 뭐 끈 다 떨어진 현역 의원들 다시 살려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게 뭐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지층 내지는 여권의 좀 뭐랄까요 그 후세대 정치권, 정치 신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평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참 점잖게 말씀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저는 흉내를 내도 도저히 안 되던데, 이럴 때 그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의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불판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뭐 이당 저당 옮겨가면서 또는 과거에 내가 뭐 지냈다는 명함 한 장씩 내세우면서 이러니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것은 적어도 호남 또는 대구 경북을 근거지로 하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 자, 끝장내야겠다는 게 지난 3년 동안 내내 국민들께서 해오신 말씀 아닙니까? 더군다나 네. 호남은 예. 정치권의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기계적이고 예. 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아서 사실 뭐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호남 정치인 중에 정말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 누구 있나요? 그만큼 호남 정치인들은 굉장히 보수화돼 있고 어떻게 예. 보면 굉장히 기득권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자체 정적인
뭐랄까요? 그 약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이용해 왔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21대 내년 총선에서는 좀 뭐랄까요? 정말로 확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DJ 그만 팔아야죠. 그리고 막상 DJ가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단식하거나 일본에 납치됐다가 돌아오는 과정 굴욕을 참아가면서 그 보냈던 인고의 세월 동안 지금 DJ를 파는 사람들 과연 그들 중 몇이나 DJ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그건 아마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노회찬 의원은 갔지만 불판을 바꿀 사람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보죠. 자, 이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슬슬 넘어가는 분위기고 어제 벌써 일요일인데도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잡혔는데 사퇴하세요로 유명한 전매특허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인가는 뭐 논문 25편이 어쩌고 막 이런 보도자료도 내고 하던데 네네. 지난 개각의 포인트가 역시 조국 개각이었듯이 이번 청문회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네. 이번 청문회 조국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 의원께서는 관전 포인트 2개만 고르라면 조국 청문회에서 어떠한 게 좀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현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문제겠죠. 지금 사법개혁안, 검찰 개혁안, 그러니까 공수처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이제 법제화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숱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 추진을 해왔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안팎의 비판 또 내로남불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 지명을 한 가장 큰 이유 바로 검찰 개혁을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소신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 이 법무수장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신의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걸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면 이 부분보다는 조국이라는 어,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현 정권의 핵심 인사 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어, 조국 후보자가 이제 청와대에서 참모로 있다가 행정부의 그 하나 이제 한 부처의 수장으로 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회전문 인사 혹은 그러니까 자기 편만 계속 쓰는 문제 뭐 이런 용인술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 자체로 예. 이 청문회가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는 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야권에 대한 전쟁 선포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 뭐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와는 무관하게 네.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지금 슬슬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 청문회를 해봐야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할 임명.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과거 18대 총선 때, 19대 총선 때 쭉 봐오셨겠지만 사실 야당이 국회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국정감사 때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인사청문회 어. 때인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 부분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네. 문제를 정말로 드러내서 낙마를 시키거나 음흠. 아니면 그 국정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능력 부재, 능력 부족을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이 어차피 최종 책임을 지는 거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예. 그런 부분들을 야당이 조금 더 이 뭐랄까 이렇게 폭넓게 오히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조국이라고 하면 쌍수 들고 반대하겠지 했었던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표를 찌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예. 평가도 좀 달라질 텐데 예.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럴 기미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이 청와대 민정수석 일대 국회에 한번 출석을 해서 예. 국회 운영위에서 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엄청난 포화를 이렇게 막아낸 이후로 오히려 조국이라는 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훨씬 더 인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청문회도 제가 보기엔 만약에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지금 여야가 이제 19일부터 뭐 관련 상임위를 여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뭐 대체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국 후보자가 이번에도 거의 완승을 거두는 그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소식 보죠. 오늘 국회 문인상 의장이 주재한 국회 의사일정 논의. 거기에 나경원 한당 원내대표가 결석했어요. 뭐 어디 아프답니까?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휴가 가 있답니다. 휴가. 네. 오늘 글쎄요. 문희상 의장 주재로 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오신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예. 사실 이제 8월 국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일정 합의부터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남은 일정이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냐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보이콧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 자체를 뭐 거부할 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는 여전히 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 부분 결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번 주말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참. 중국 전인대는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다른 나라도 의회에서 무슨 청문회나 추경안이건 예산안이건 법안 하나 하려면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3대 독자 집안에 뭐 며느리 들여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고 상을 몇 번이나 차렸다 치우고 막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꽤 있죠. 맨날 있는데 무슨 개점 휴업이니 뭐 보이콧이니 아유 참. 그 숫자는 이건 이제 여담 하나 드리죠.
현재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딱 동결하고 네네. 실은 그것도 확 줄였으면 좋겠지만 숫자는 지금보다 한 2배로 늘리고 네. 온갖 경제 외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일을 하게 하고 특권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 뭐 세비 같은 거 확 줄이겠죠. 이 현 상태에서 2배로 늘리면 자연히 반으로 줄 테니까. 그래도 할 사람 해라.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의원이 그 말을 합디다. 아, 이 평론가.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은데요. 그러면 집에 돈 몇십억씩 아버지한테 몇백억씩 물려받은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재밌게 좋게 시작했던 저녁 자리가 좀 서로 대면대면하게 끝났는데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도 국민들 성에는 한참 모자라는 건데 겨우겨우 그것도 올려놨더니 지금 또 그게 제대로 될지를 또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자주 하게 될 것 같고 양 의원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조국 얘기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아까 얘기는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였죠. 네네. 피의자 조국을 뭐 신문하거나 담당 검사는 아니었을 텐데 네. 어쨌거나 공안 검사에서는 뭐 근 20년 내에 가장 세다고 알려진 정통파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회 임명돼서야 되겠느냐?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네. 왜 그랬대요? 뭐 그 황교안 대표의 질문이 저를 향해서 나온 질문은 아니지만 저한테 답변을 원한다면 네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가 1993년이죠. 예, 울산대 교수 시절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예,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장으로 있는 은수미 음, 시장도 그때 백, 산호맹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백태웅, 어, 산호맹 사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예, 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뭐 구구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사건 것 같고 개요는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다만 사실 1970년대, 1980년대 우리 사회로서는 굉장한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예, 경제가 일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그 개인의 인권, 자유, 민주 모든 것이 억압받고 했던 그 시절에 그 엄혹했던 시절에 고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공안검사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국정농단을 하던 그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던 그 당사자가 할 얘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더군다나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1993년에 울산대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서울대 교수를 하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그 삶의 지난 20년이 넘는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예, 이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또 국정 운영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네, 그걸 갖고 과거 이 산호맹 사건 이 그 당시에 이 산호맹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 그게 저희가 더 참으로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뭐 드렸던 말씀처럼 뭐 그 당시에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하고 공안검사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집행유예 1년 6개월 뭐 실질적 유죄지만 어쨌거나 처벌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리고 산호맹 사건 자체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네네. 기준으로 보면 이건 기소거리도 안 되는 그렇죠. 기소거리도 안 되는 거였죠. 93년도에 그냥 억지로 꽤 맞춰서 사회과학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백태웅, 그렇죠. 아까 말했던 지금 성남시장 은수미, 조국 등등등 서울대 파리학번들 위주로 해서 만든 맞추어진 조직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안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 양 의원 말씀은 황교안 대표 당신이 지금 조국의 처벌 경력을 말할 자격이 됩니까? 본인을 좀 돌아보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하고 싶으신 걸로 들리는데 맞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좀 앞질러서 해석했다고 합시다. 저는 그렇게 번역이 돼서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벌써부터 조국 이러면 논점이 실은 흐트러져 버리는 건데 말이죠. 그러게요. 예.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데스크 한국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양정대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